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2라운드 1경기입니다. 해설의 박정상 부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탐색전이라고 할 수 있는 1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이 1라운드에서 전기 활약팀이라고 할 수 있었던 팀들이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과 이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용병 선수들이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다는 점이 바로 좀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났던 인제 하늘내린과 우승팀 이 서울 부강약품 이 강팀들이 1라운드에서 패했습니다. 네. 이제 그 정도로 올 시즌에는 강팀과 약팀의 차이가 거의 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용병 선수들이 총 3명이 출전을 했는데 이 3명의 선수가 모두 한국 선수에게 패하고 말았거든요. 올 시즌에는 지난해와는 달리 용병 선수들도 좀 각오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2라운드 1경기는 왠지 1라운드보다 더 치열한 대결이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1라운드 대국 결과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라운드 결과인데요. 지금 아래쪽에 배치된 팀들이 전기에 좀 활약을 했던 팀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제 하늘내린 충남 SG 골프 그리고 서울 부강약품 팀 이 세 팀은 지난해 포스트 시즌에 올랐던 팀들이거든요. 근데 그 팀들이 첫 라운드에서 패하고 말았고요. 네. 그래서 뭐 포항 포스코 캠텍 팀이 서울 부강약품 팀을 3대 0으로 꺾는 등 지금까지는 조금 의외의 결과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뭐 선수들이 몸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진정한 승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2라운드 1경기 1국 장고대국입니다. 충남 SG골프의 루이나이웨이 구단과 여수거북선의 이민진 7단이 만나게 됐는데요. 네. 이 대국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 SG골프 팀이 지난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에는 루이나이웨이 선수의 활약이 컸거든요. 근데 이 루이나이웨이 선수가 1라운드에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수가 2라운드부터 지금 출전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이 SG 골프팀 같은 경우는 진정한 선수들의 구성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여수 거북선 팀 이민진 선수도 굉장히 오랫동안 활약을 했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 노련한 두 선수가 만났기 때문에 특히 기풍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대국은 난타전이 예상이 됩니다. 네, 이국 속기대국에서는 박지은 선수와 김다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이 두 선수는 좀 느낌이 대조적이죠. 박지은 선수는 아주 오랫동안 한국 여자 바둑의 이 맏언니 역할을 했던 그리고 에이스 역할을 했던 선수이고 네. 김다영 선수는 입단한 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대조적인 느낌의 선수들인데 이 대결도 이 최근에 김다영 선수의 기세도 뭐 무섭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대결입니다. 네, 양 팀의 3국은 SG골프의 송혜령 선수와 여수거북선의 이슬아 선수가 만나면서 성사가 됐는데요. 네, 두 선수 모두 국가대표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선수들이고 이 송혜령 선수도 그렇고 이슬아 선수도 그렇고 굉장히 전투에 능하거든요. 특히 이슬아 선수가 이 빠른 감각적인 이 수익기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1라운드에서는 대만의 위리진 선수를 꺾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이어질지 또 송혜령 선수도 거듭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대결도 제가 볼 때는 5대5 승부입니다. 네, 2라운드 1경기 충남 SG골프와 여수거북선이 만나게 됐습니다. 역시 오늘 대진도 만만치 않게 이 팽팽한 전력이 맞붙은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우는 대진은 아니고요. 조금 더 노련한 이 SG 골프팀과 김다영 선수, 이슬아 선수, 이민진 선수 이 기세가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된 여수 거북선 팀 이런 팀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여자 기사들이 그렇기도 하지만 이 두 팀에 소속된 선수들 역시도 치열하고 전투적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아주 흥미로운 바둑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화끈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여수 거북선과 충남 SG골프의 2라운드 1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2라운드 1경기입니다. 네, 오늘의 심판위원 안다룬 구단이죠. 두 선수가 1국 장고대국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 9차례 만남이 있었던 두 선수입니다. 제한 시간은 1시간에 촐기 40초 5회가 주어집니다. 네, 양 팀의 1주전 선수끼리의 만남 2국 속기대국인데요. 네, 두 선수는 첫 만남이고요. 기풍은 두 선수 모두 뭐 전투에는 능하지만 그래도 좀 더 이제 부드럽게 두려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들로 보입니다. 네, 먼저 이국 속기대국입니다.
박지은 선수가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됐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포석이죠. 이 포석이 뭐 최근에 도저히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그 알파고의 60판의 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이렇게 진행된 판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최근에 이 대국이 유행을 하고 있고 당시의 실전들을 보면 당시에 이제 알파고가 뭐 중국의 멍타이링 선수나 위징 선수와 대국을 했을 때 이렇게 포석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전부 알파고의 흑번이었고 그 대부분의 대결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진행은 요즘 실전에서도 기사들이 많이 사용을 하나요? 네, 많이 사용을 하죠. 방금 전에 백이 두었던 3칸 협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이 4칸을 협공하는 경우가 있고 3칸을 협공하는 경우가 있고요. 과거에는 이 2칸 높은 협공도 많이 쓰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협공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배석에서는 거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죠. 물론 배석이 달라질 경우에는 2칸 높은 협공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어제 있었던 농심배 최종전에서도 이 판일러 선수와 박정환 선수의 대국에서 그 정석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백이 3칸 낮은 협공을 갔을 때 박지은 선수의 선택은 크게 보면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날일자 씌우는 수와 눈목자 씌우는 수 그리고 이쪽에서 다가서는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용 빈도로 보자면 이 수보다는 날일자나 눈목자가 훨씬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가서는 진행이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요? 이쪽을 흙이 다가선다면 이제 백이 여기를 나오게 되고요. 그때 밀면 늘고 네, 이런 식의 진행이 많았죠. 뭐 최근에는 이 진행이 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지금 여자 바둑 랭킹에서 박지은 선수는 5위, 김다영 선수는 12위입니다. 그리고 두 선수 모두 물론 강한 선수들이긴 합니다만 1라운드에서는 패했어요. 아, 그렇죠. 박지은 선수는 김혜민 선수에게 패했고 김다영 선수는 오정아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 팀이 1라운드에서 모두 1대2로 패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어느 정도 이 1주전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오늘 대국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그런 약간은 부담되는 심리적인 상태가 바둑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그런 부분도 참 중요하겠네요. 박지은 선수가 이 포석을 짜면서 고민을 꽤 했는데요. 네, 이 알파고의 60판의 대국은 프로 바둑계에서 너무나도 핫 이슈였기 때문에 그 바둑을 보지 않은 프로 기사는 거의 없을 테고 두 선수도 물론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단지 누군가 두었다고 해서 특히 초일류나 혹은 뭐 알파고 같은 그런 고수가 두었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든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아, 역시 틀어가네요. 날일자. 네, 결국은 이제 자신의 기풍에 맞게 두어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박지은 선수도 알파고가 둔 것을 몰랐을 리는 없지만 틀어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날일자를 선택을 한 거죠. 네, 지금의 저 날일자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백의 수법이 밀고 늘 때 이렇게 한 칸 뛰는 정석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흙이 여기를 붙이는 수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가 이 날일자를 씌우느냐 씌우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붙이면 결국 이 정석은 축관계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축은 흙이 불리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제가 이 정석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흙이 이곳을 들어가면요. 네. 원래 백이 3칸 벌릴 때는 여기 아래를 붙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의 악수가 아닌 이 교환만으로도 다시 흑이 축이 유리해집니다. 이제 아까와는 달리 백이 여기를 나오면 똑같이 두었을 때 우변에 하나 침입해 둠으로 해서 백이 쭉 나갔을 때 이 흑돌에 걸리게 됩니다. 충머리가 돼버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곳에 어깨 짚는 이런 악수 교환을 하고 여기를 붙인다면 이 교환 자체가 워낙 악수니까 이제 백도 다른 식으로 변화를 하겠죠. 예를 든다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때는 백도 밀어서 이쪽 부근 정석으로는 약간 흑이 좋다는 평이 많지만 이 교환이 워낙 악수이기 때문에 이제 백도 충분히 둘 수가 있는데 아까의 이 침입해 놓는 교환은 악수인지조차 불분명하기 때문에 분리했던 축을 유리하게 이끄는 이 포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이유로 이 날일자를 선택을 하는 거군요. 네. 여기서 김다영 선수가 그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밀고 늘 때 이렇게 한 칸 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그러면 귀로 붙이는 맛은 사라지겠네요. 아직까지 뭐 귀에 붙이는 맛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쪽을 흑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 더 밀어갑니다. 네, 여기서는 흑의 입장에선 좌변에 침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장면에서 이제 흑이 이곳을 걸치면 백이 여기를 붙여서 두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협공을 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3-3을 들어가는 기본 정석이 되었을 때 네. 항상 정석은 주변 배석 상황이 중요하다고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적인 것만 놓고 보면 분명 정석입니다만 이것은 흑이 이곳에 벽을 쌓은 이유를 조금 상실했죠. 그래서 벽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침입해서 이 한 점을 압박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네. 지금처럼요. 네. 예전에는 여기서 이쪽을 눈목자로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백이 견디고 싸우는 진행도 가끔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진행 거의 없습니다. 이 싸움 자체가 흑의 벽이 기다리고 있고 다음에 밀어가는 것까지 선수라고 해서 싸움이 백이 별로 탐탁치 않다라는 것이 결론이었고 최근에는 이것보다는 중앙으로 먼저 한 칸을 뛰고 이쪽을 둘 때 뭐 그때 여기를 붙이거나 혹은 이쪽을 두거나 해서 진행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다영 선수 신중하네요. 여기서는 최근의 진행만 놓고 보면 거의 한 칸 뛰는 한 수거든요. 그럼에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일단 초반 호흡을 고르게 쉬고 있는데요. 네. 김다영 선수가 위에서 덮어 씌우기보다는 그냥 좀 더 실리적인 선택을 했죠. 이쪽을 덮어 씌우면 흑이 이곳을 달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점에 대한 형태는 아무래도 지금이 좀 더 얇지만 이곳에서 실리를 확보했습니다. 네.
박지은 선수도 여기서는 한 칸 띄어서 진행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초반에 두 대국자 모두 굉장히 신중하게 포석을 짜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속기라 할지라도 초반에 밀리는 것이 점점 현대바둑으로 올수록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고 좀 더 초반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기사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네, 지금 오른쪽 대국은 1국 장고 대국 루이나이웨이 구단과 이민진 7단의 대국인데요. 네, 이 루이 선수나 이민진 선수 앞서 굉장히 많은 만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선수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 만났습니다. 지금 이 우상기 쪽의 정석이 어떻게 나왔을지 좀 궁금하신 분이 계실 수가 있거든요. 네. 앞서 이 박지은 선수와 김다영 선수의 바둑도 저희가 이제 알파고의 영향으로 최근에 포석이 조금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상기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우상규의 정석이 원래 없던 수법은 아니고요. 이세돌 구단이 신예 기사 시절에 간혹 사용하던 정석인데 좀 대중적인 정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알파고가 지난해 말부터 이제 등장해서 60연승을 기록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한 정석이고 최근에 기사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정석이 바로 우상규의 정석 진행입니다. 네. 지금 저 형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정하기도 소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을 두고 여기를 두면요. 여기까지는 흔히 알려진 정석이죠. 치받고 한 칸 뛰었을 때 여기서 이제 보통의 정석,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용하던 정석은 여기를 젖히고 이을 때 이쪽을 밀고 네. 받을 때 축이 유리하면 여기를 늘고 이제 끊는 변화가 생깁니다. 축이 흙이 불리하면 이렇게 두는 것이 정석 진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알파고가 틀어서 네, 아까 같은 형태에서 네, 좀 두 칸이죠. 아까와 같은 형태에서 이곳을 두고 치받는 데까지는 똑같이 두고요. 여기서 여기를 찌르고 그대로 찔러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젖혀 이으니까 한 점을 따내고 여기를 끊을 때 단수 치고 잇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확실히 기존 정석보다는 흙이 실리로는 확실해 보이는데요. 네, 실리로는 득을 보고 그 대신에 이 한 점이 끊어진 것은 단점입니다. 이 장단점이 있는 정석인데 최근에는 그 대국과 그 정석을 지켜봤던 기사들이 굉장히 이 형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고 네. 초일류 기사들도 그렇고 뭐 신예 기사들도 그렇고 최근에는 실전에 이 정석 진행이 나왔을 때 과거의 정석으로 진행시키기보다는 이렇게 그대로 찌르고 들어가는 알파고 정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석 진행이 없었던 정석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 봤던 것은 아주 예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2003년쯤인가요? 그때 이세돌 구단이 중국의 당시에는 신예 기사였던 이 쿵제 구단과 연습대국에서 저 형태를 두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봤고 그 다음에 국내 시합에서 이세돌 구단이 유창혁 구단과 본선 대국에서 만났을 때 저 형태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이세돌 구단도 뭐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고 다른 기사들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던 정석입니다. 그간에는 왜 잘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이 형태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달랐던 거죠. 지금 루이나이웨이 선수는 여기를 한 발 더 멀리 갔는데요. 당시에 알파고는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두고 나서 그래도 흙이 좀 두터운 것이 아니냐 했는데 이제 처음 이 형태가 나온 것이 알파고와 이제 김지석 구단의 대결인데요. 네. 그때 이곳을 두니까 김지석 구단이 좌측의 모양을 넓혀갖고 당시에는 백이 화점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알파고가 여기를 눈목자로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중앙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수법이 굉장히 호점이라는 그런 평가가 이뤄지면서 이 정석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나온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우상규의 저 정석 진행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파고는 뭐 김지석 구단과의 대결뿐만이 아니라 천야회 구단이나 뭐 장효희지의 구단 이런 초일류 기사들 상대로 저 정석을 계속 사용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좀 재미를 봤죠. 알파고가 또 정석도 유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네, 확실히 좀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30초. 하나, 둘, 바둑계 셋, 전체가 그 알파고의 수법을 여섯, 연구를 하면서 일곱, 이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좀 바둑을 보는 초반에 감각적인 그 보는 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도 많이 달라졌고 네. 일례로 이 두 칸 높은 굳힘 원래는 기사들이 오늘 한번 의욕적으로 둬볼까 하는 그런 마음 먹지 않는 이상 이 굳힘은 두질 않았습니다. 저 쉽게 볼 수가 네. 없었죠. 근데 이수도 이제 알파고가 사용을 하면서 이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뭐 날일자 굳힘이랑 뭐가 더 많이 사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패러다임이 조금씩 변하고 있고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자, 박지은 선수도 한 칸으로 받아가면서 좌변이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좌변 쪽에 김다영 선수의 이 백도를 박지은 선수가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다영 선수가 이 좌상 쪽에 여기를 붙이고 한 칸 뛰면서 귀의 실리를 먼저 차지를 했기 때문에 박지은 선수도 이제는 이쪽에 있던 흙의 벽을 바탕으로 이 백돌에 약간의 압박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김다영 선수는 상대를 좀 자극한다고 해야 할까요? 좌상귀에서도 실리를 얻고 네. 지금 방금 전에 붙인 수도 일단 굉장히 실리적인 선택이죠.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박지은 선수를 약간 자극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은 선수가 최근에는 기풍이 좀 유연해졌다고는 하지만 이 신예기사 시절에는 여자 유창혁이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공격형이었거든요. 아직도 좀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격적인 성향이라고는 해도 그 중에서 유창혁 구단을 빗대서 별명을 붙인 것은 이 유창혁 구단의 공격이 뭐 일직선으로 잡으러 가는 또는 파괴력 넘치는 이런 공격이 아니라 유연하게 상대의 돌을 뭐 은근히 압박을 하면서 이제 상대를 괴롭히고 또 공격을 통해 다른 곳에서 득을 보고 집으로 이기는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면이 박지은 선수와 비슷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여자 유창혁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김다영 선수도 이 전투적인 기풍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박지은 선수의 기풍과 조금 다른 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김다영 선수나 박지은 선수나 뭐 전투를 마다하진 않는데요. 두 선수의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공통점은 그렇게 치열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치열해서 뭐 초반부터 난타전을 벌이고 상대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뭐 강수를 연발하고 이런 류의 선수들이라기보다는 전투를 하더라도 좀 더 유연한 전투를 선호합니다. 한번 젖혀 놓고서 모양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네. 정비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과정에서 김다영 선수의 이수와 흑의 이수의 교환이거든요. 아무래도 실리로는 이득이지만 나중에 이런 급소 자리가 남았을 때 백은 좀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30초. 중앙 쪽은 약간 얇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 넷. 김다영 선수는 또 이 포항 포스코 캠텍의 김채영 선수와 자매 기사로 유명하죠. 이렇게 자매 두 선수가 모두 팀의 1주전이 되는 거는 앞으로도 어느 나라에서 보기 힘든 그런 볼거리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형제 기사는 지금까지 많았죠. 대표적인 형제 기사가 이세돌 구단과 둘, 이상훈 구단 셋, 형제 기사가 있고 넷, 과거로 다섯, 가자면 여섯, 고 김수영 일곱, 선생님과 여덟, 김수장 구단 이 형제 아홉. 기사가 있고 또 박승철, 박승현 형제 기사 등 형제 기사는 많았는데요. 네. 자매 기사 자체가 이제 보기 드물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여자 바둑 리그에서 활약하는 것은
참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만 두어놓고 지금 좌상귀를 갔는데요. 네, 상대가 좀 더 실리를 얻는 그 좌하기 쪽에서의 수법을 들고 나왔다고 해서 박지은 선수가 일직선으로 공격을 가진 않고요. 이제 저런 식으로 좀 다른 곳에서부터 전단을 구하고 좀 더 유연한 발상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박지은 선수 기풍의 특징입니다. 만약 일직선 공격을 선호하는 기사였다면 뭐 이런 곳을 덮어 씌운다든지 혹은 이쪽을 밀어서 점점 벽을 쌓고 이 공격을 엿본다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박지은 선수는 좌상부터 시작을 합니다. 좌상기를 흙이 두는 방법은 실전과 같이 3-3을 들어가는 것과 그냥 이쪽을 다가서는 것 두 가지가 있죠. 그냥 이쪽을 두었다면 백도 한 칸을 띄어서 이제 귀를 보호하면서 일단락이 되고 흙은 이 교환 자체로 만족을 하고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귀 쪽에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두진 않을 거예요. 이곳을 다가설 때는 30초. 이 교환이 없는 것이 낫습니다. 셋, 넷, 그럼 지금은 어떤 식으로 여섯, 받아야 되나요? 이제 지금은 이 교환 자체가 이제 득이라고 보고 다른 곳을 향하거나 혹은 이쪽 부근을 둔다면 이런 식으로 두고 받을 때 이렇게 날일자로 가는 경우가 많죠. 지금 3-3 교환이 득인 이유는 그 교환이 없을 때에는 백이 여기를 하나 젖혀두고 이렇게 상변을 벌려서 이곳에 백집이 굉장히 크게 좋은 모양을 구축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이쪽을 젖힐 이유는 없고 그냥 벌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3-3 들어가서 이 교환을 굴복시킨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 교환이 이 젖혀져 있는 교환으로 변한 것보다는 흙이 이득입니다. 100초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지은 구단은 손 빼는 선택을 했고요. 우변에 이렇게 두어지니까 이 좌변 백돌에 대한 또 은은한 압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일단은 아마 우변 쪽을 좀 더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쪽에 대한 압박도 분명 조금은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쪽 침입입니다. 이 30초. 침입에 대해서 두 하나, 선수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둘, 있을지. 셋, 넷, 다섯. 중앙을 지킵니다. 김다영 선수는 이곳을 침입을 하면 여기를 붙여서 흙이 이렇게 두었을 때 한 점을 버리고 여길 단수 치는 이 정석을 선택하려는 거죠. 여기서 이 단수 치는 수가 좋습니다. 위에서 단수 치는 것은 당장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후속 수단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같은 진행에서 백이 여기를 단수 쳐야 우상 쪽 3-3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만약 여기를 따낸다면 셋, 넷, 이건 뭐 큰 다섯, 득이죠. 여섯, 일곱.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아까 형태에서 여기를 단수 칠 때 네. 흙이 여기를 두지 않고 한 점을 따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좋고요. 그렇다면 이제 따내는 수는 없고 여기서 흙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쪽을 두는 것과 이쪽을 꽉 잇는 것이 있습니다. 이쪽을 두면 백이 여기 끊는 수가 좋아요. 아까처럼 이제 단수 쳐서 모양을 정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백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끊어서 30초. 아까와는 달리 흙이 하나, 올라설 수가 둘, 없습니다. 셋, 넷, 그래서 흙도 따내게 다섯, 되고 여섯. 뒤에서 단수 치게 되는데 이 진행은 백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정석 진행을 말씀드리면 들어가서 아까처럼 진행이 됐을 때에는 여기를 잇고 3-3 들어가서 이렇게 처리되는 것까지가 정석입니다. 당장은 백도 3-3을 도려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뜻이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김다영 선수가 여기까지 젖혔습니까? 여섯, 박지은 선수 일단 끊는 것 볼 것 여덟, 같은데요. 아홉. 끊는 거를 생각하긴 할 것 같았는데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강수가 나왔습니다. 그냥 끊어가는 수보다 지금의 수가 더 강수인가요? 네, 더 강수죠. 김다영 선수도 순간적으로 그렇게까지도 하는 그런 표정을 지은 것 같은데요. 네. 자, 박지은 선수와 김다영 선수. 30초. 하나, 둘,
셋, 현재까지 네. 두 선수 1라운드에서 모두 여섯, 패점을 안 했기 때문에 1패씩을 기록을 했고요. 네. 지난해에도 두 선수가 뭐 만족할 만한 성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특히 박지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이 SG 골프팀의 일지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성적이 두고두고 좀 아쉬웠을 겁니다. 네. 2015년 여자 리그에서는 김다영 선수가 입단 전이기 때문에 성적이 없고요. 네, 박지은 구단은 9승 6패, 승률 6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0초. 하나, 박지은 선수가 사실 셋, 2000년대 초반 혹은 뭐 90년대 다섯, 후반부터 이 한국 여자 바둑계 최정상권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6승 8패라는 성적은 뭐 박지은 선수 본인뿐만이 아니라 바둑 팬들에게도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성적이었죠. 네. 이 선수 워낙 노련한 선수이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비친 모습으로는 박지은 구단 표정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평범한 형태를 두진 않았어요. 박지은 선수가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로 30초. 백도어를 끊어갔습니다. 네, 둘, 두 선수가 오늘 셋, 대국 중앙부터 풀어 다섯.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거라면 이제 박지은 선수의 선택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2라운드 1경기 여수 거북선과 충남 SG 골프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17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2라운드 1경기입니다. 충남 SG 골프와 여수 거북선의 1국 장고대국과 2국 속기대국 함께 진행 중인데요. 네, 지금까지 포석은 조금 평범했고 박지은 선수가 중앙에서 지금 끊어가면서 새로운 전단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쪽 끊는 과정에서 제가 그냥 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쪽을 하나 호구 치고 끊었지 않습니까? 네. 30초. 제가 볼 때는 이 호구 친수 둘, 교환은 큰 의미가 셋, 없어 보입니다. 네, 그냥 끊었어도 백 여기를 여섯. 늘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늘고 똑같이 진행이 되었을 때 지금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거든요. 굳이 흑이 할 이유는 없는 교환이죠. 예를 든다면 이제 중앙 쪽 상황에 따라서 흑돌이 이런 곳에 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뭐 들여다봐서 이 백의 집 모양을 파고할 때에도 악수고 혹은 흑이 여기를 밀어서 움직이는 형태가 나왔을 때도 조금은 아까운 의미가 있는 교환입니다. 30초. 박지은 선수가 하나, 여기를 늘 때 당장 한 셋, 점을 움직이는 것은 넷, 싸움이 쉽지 않다고 보고 다섯, 지금 여기를 여섯, 쭉 밀어갔고요. 일곱, 여덟, 그러자 중앙 쪽으로 김다영 아홉, 선수가 행마하면서 열. 간접적으로 이 한 점 준동하는 뒷맛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은 선수도 지금 이쪽을 밀어간 이상 애초에 이곳을 젖히고 젖히겠다는 의도로 보였는데요. 지금 이수 충분히 30초. 가능합니다. 일단 이곳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셋, 넷, 이쪽을 백이 끊어서 다섯, 흑돌과 여섯,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일곱, 흑은 항상 이쪽 한 점을 끊어 잡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안에서 흑돌을 살린다면 백이 끊어간 것이 오히려 공배 같은 느낌이고 흑은 살면서 이쪽을 내려서고 집으로 득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젖혀갔죠. 네, 한 번 더 젖힐 수가 있는 자리인데요. 지금은 뭐 한 번 더 젖히는 수가 당연해 보입니다. 다른 곳에 둘 자리가 별로 보이질 않아요. 이 부분을 두지 않는다면 단수치고 이것을 호구 치는 30초. 것이 하나, 집으로도 둘, 크고 두터운 면에 셋, 있어서도 넷, 나중에 이 흑돌에 대한 다섯, 압박을 좀 볼 수 있기 여섯, 때문에 아주 좋은 일곱, 자리입니다. 여덟. 네, 젖혀갔죠. 여기서는 김다영 선수도 당장 이곳을 뭐 끊어간다든지 여기를 잇는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악수 교환으로 보이고 지금 다른 곳으로 좀 손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우변을 지키는 건 어떨까요? 이제 우변을 그냥 이렇게 지키는 것은 지금은 좀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쪽에 백돌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네. 30초. 지금은 하나, 지킨다면 이런 식으로 달려서 좀 더 넓게 다섯, 또 좀 더 활발하게 그렇게 지킬 수 일곱, 있는 형태입니다. 여-
오히려 흑돌에 대한 압박을 좀 보고 있네요. 김다영 선수의 생각은 이런 거죠. 항상 이제 백이 여기를 호구 치는 것이 당장은 악수지만 여차하면 이곳을 호구 쳐서 이쪽을 끊는 것과 이쪽 부분에 대한 공격을 맛보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백돌이 항상 여기에 있다고 본다면 이 흑돌을 충분히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것이 김다영 선수의 생각입니다. 30초. 하나, 그렇다고 박지은 선수가 미리 이곳을 해두기에는 넷, 좀 악수 교환이어서 여섯,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먼저 들여다봤고요. 네, 지금 박지은 선수가 바깥쪽으로 탈출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안에서 뭔가를 사는 그런 궁도를 봐야 할지 좀 고민하는 모습인데, 나간다면 이렇게 마늘모로 나가는 것이 일감이긴 합니다만 왠지 김다영 선수의 의도 같기도 하거든요. 30초. 하나, 둘, 상변의 모양을 키우는 넷, 다섯, 리듬을 줄 여섯,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곱, 흑은 근데 여덟, 다른 수가 많이 아홉, 보이진 않아요. 열. 다음에 이제 세 번 백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둔다면 이곳은 굉장히 좋은 자리이고 또 흑이 갈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본다면 이곳이나 이곳으로 두는 것이 일단 떠오릅니다. 아, 그래도 탈출이요. 네. 박지은 선수 어느덧 촐기 2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쪽 탈출이 아니라면 흑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는 아예 손을 빼서 여기를 30초. 두는 것인데, 하나, 흑돌이 둘, 있다고 해도 봉쇄 자체가 넷, 꽤나 다섯, 모양이 좋아 보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네, 나왔습니다. 착점하는 손길에는 왠지 자신감이 없어 보였지만 네, 뭐 저수가 이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김다영 선수가 손바람을 내듯이 노타임으로 두었는데, 저의 감각으로는 아직 백이 이 행마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뭐 이쪽에 백의 형태도 완벽하진 않고 이 날짜 자세도 중앙 쪽이 뭐 엄청나게 두텁거나 혹은 집을 낼 수 있거나 그런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김다영 선수의 이 작전 자체는 굉장히 둘, 적극적인 수법입니다. 글쎄요, 제가 백이라면 이 수법을 선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날일자 수법이요. 네, 날짜고 이쪽을 날짜가는 것은 좀 이랬다 저랬다 느낌이 있어서요. 그럼 상변 쪽으로 두실 건가요? 아예 손 빼거나 30초. 둘 거면 그냥 여기를 한 칸 띄거나 둘, 그런 식으로 셋. 뒀을 것 같아요. 넷, 다섯. 김다영 선수는 지금 흑돌에 대한 공격을 보면서 좀 자연스럽게 상변 쪽의 모양을 지키겠다는 거죠. 박지은 선수는 뭐 언제든지 손을 뺄 준비도 하고 있고, 아니면 그냥 나간다고 해도 뭐 이 수 자체가 30초. 탈출하는 좋은 하나, 자리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손을 뺐습니다. 손을 뺐는데 좀 적극적으로 두었죠. 조금 넓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간격이요. 굉장히 적극적인 수입니다. 이곳을 백이 붙이고 늘었을 때 흑이 여기까지는 둬야 합니다. 여길 두지 않으면 다가선 의미가 별로 없어요. 네, 백이 먼저 여기를 끊는 순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먼저 30초. 다가섰다고 보기엔 하나, 좀 민망하죠. 둘, 셋, 넷.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두었을 때 여기까지 늘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흑의 사활은 괜찮을까요? 이쪽만 본다 하면 여기 호구도 선수고, 여기를 마늘모로 갔을 때 흑돌의 생사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제 여기를 나와 끊었을 때 바깥쪽 백의 형태가 완벽하진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김다영 선수도 이쪽을 붙이는 올인 작전보다는 지금은 이수가 정수입니다. 30초. 유연하게 두고 이쪽의 둘, 침입과 셋, 이곳의 넷, 압박을 다섯, 맛보기로 하고 있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더 깊숙이 네. 들어갔습니다. 약간은 의외의 선택이기도 하고요. 박지은 선수가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흑도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 최강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박지은 선수가 일단 이곳을 낮게 간 것은 감각적으로는 그렇게 좋아 30초. 보이진 않는 하나, 이유가 둘 거라면 한 칸 위로 네. 이렇게 둬서 백이 다섯, 끊을 거면 좀 안 좋은 여섯. 모양으로 끊게끔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안에서 사는 것이 좀 더 무난해 보였고요. 박지은 선수가 한 번 더 이쪽으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흑돌이 점점 엷어지고 있는데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쪽을 호구 치는 것이 거의 선수예요. 받지 않으면 여기를 단수 치고 30초. 하나, 들어서 둘, 전체 사활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 다섯, 이쪽이 여섯, 선수라고 본다면 한 번 더 백이 여기를 두는 여덟. 순간 이 흑도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지은 선수가 계속 강수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귀로 들어가면서 버텨갑니다. 네, 이러다가 김다영 선수가 뭘 보여주지 못하면은 귀만 오히려 흑에게 뺏기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상대가 좀 30초. 의외라고 생각되는 하나, 부분까지도 계속 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셋, 김다영 선수도 네. 지금은 다섯, 칼을 빼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덟,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네, 시간을 한번 보내네요. 저도 뭐 박지은 선수와 거의 동년배이고 아주 예전에 제가 이제 입단은 후배인데요. 갓 입단했을 무렵부터 그 신예 기사들의 연습소였던 이 충암 연구실에서 이제 30초. 오랫동안 하나, 뭐 대국도 많이 했었고 이 박지은 셋, 선수의 바둑을 지켜봤습니다. 넷, 그런데 이 선수가 다섯, 그렇게 강수를 선호하는 기풍이라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흑을 쥐고 두고 있는 박지은 선수의 수법은 네, 모두 강수입니다. 지금 상변에서의 수법들이죠. 네,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수법들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김다영 선수가 지금 호구를 쳤다는 것은 일단은 최강수는 좀 피한 것 같아요. 그냥 이쪽을 틀어막고 살려주고 나서 이쪽을 압박하는 것이 최강수였다면 지금 호구 쳤다는 것은 여기를 한 번 더 젖혀서 일단은 한 템포 쉬고 30초. 하나, 다음에 공격을 엿보겠다는 셋, 생각으로 그렇게 넷,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 박지은 선수도 이렇게 여섯, 된다면 7, 여기를 딱 지켜서 이곳이나 이곳으로 지켜서 이제 안정을 꾀하는 순간 이 상변에서는 집으로 상당히 득을 봤죠. 네, 김다영 선수의 이 내면에서의 갈등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네, 지금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김다영 선수는 아홉에 두고 30초. 박지은 선수는 노타임이죠. 왜냐하면 둘, 박지은 선수는 이미 패를 넷, 던졌어요. 다섯, 뭐 이제는 여섯.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길을 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르게 두면서 여기서 이제 상대의 작전을 좀 압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김다영 선수가 시간이 많다면 뭐 여차하면 지금 타이밍에 여기를 공격할 수도 있고 뭐 정확한 수익기가 된다면 그런 강수를 둘 수 있어서 네. 이미 노선을 정한 박지은 선수는 빠르게 착점하면서 상대를 시간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이제 선택권은 김다영 선수에게 주어진 거죠. 네, 그런데 뭐 현실적인 선택이라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를 호구 치는 순간에는 이렇게 잡을 확률이 거의 90%로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다섯, 된다면 이제 박지은 여섯, 선수가 이곳을 지키는 일곱.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이젠 100%죠. 왜냐하면 공격을 갈 거라면 이곳을 끊지 않았겠죠. 네. 이렇게 된다면 상변에서는 확실히 박지은 선수가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네. 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박지은 선수가 강수가 터져 나왔고 돌이켜 보면 김다영 선수의 이쪽 이은수가 상대의 노림을 좀 간파하지 못한 수 같아요. 차라리 이 좌측으로 막아서
넘어가도 그때 이었다면 이쪽에 대한 이 압박과 이 상변 침입을 맛보기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변에서 너무 실리적으로 좀 손실이 있고 조금 얇았던 이 흑돌이 지금은 이 한 점을 잡으면서 들어가도 그냥 이쪽 부분을 지키면 그만입니다. 네, 김다영 선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도 지금 이유가 있죠. 네, 박지은 선수가 평소보다는 아주 적극적인 수를 두면서 노련하게 상변에서 득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좌변도 안정이 30초. 하나, 된 거죠. 둘, 네, 지금 좌변은 확실하게 안정이 네. 됐죠. 5, 6. 지금 이쪽 부분은 호구가 선수가 된다고 해도 흑이 받아주고 이쪽은 최소한 뭐 2선까지는 흑이 막아낼 수 있으니까요. 이쪽을 젖혀도 이으면 지금 아무런 수가 없죠. 결국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흑의 공도가 넓습니다. 네, 김다영 선수는 중앙을 키워가겠다 30초. 이런 하나, 의미인데요. 네, 둘, 셋, 지금 상변과 다섯, 좌변 쪽 6, 이 7. 부분에서의 공방 흑이 집으로 상당히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다영 선수가 자신의 모양을 넓힐 곳은 우변에서 상변에 걸친 그 백 모양밖에 없거든요. 당장은 확정가에서 박지은 선수가 좀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변과 상변을 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흑의 우아기 쪽도 두터워지는데요. 네, 중앙에서 집을 만들기 30초. 어렵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둘. 것인데요. 셋, 뭐 워낙 네. 모양이 넓어서 상대가 찔러 들어올 것이 많은 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만 상대방이 저렇게 바깥쪽에서부터 깎아 들어가다 보면 그 상대의 집도 같이 커지는 것이 중앙 집 경영입니다. 그래서 중앙 쪽은 뭐 되도록이면 집으로 만들기보다는 그 두터움을 이용해서 공격을 가거나 이제 다른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같은 흐름에서는 김다영 선수도 어쩔 수 없죠. 박지은 선수의 뭐 엷은 돌이 포착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앙 쪽의 모양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 흐름이 극 초반에는 김다영 선수가 좀 좋았죠. 박지은 선수의 이 호구도 약간은 의문인 것 같고 그리고 좀 다가선 작전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의 변화에선 또 박지은 선수가 득점을 올려서 30초. 하나, 지금까지는 팽팽합니다. 셋, 넷, 5, 6. 굳이 선택을 하면 이제 박지은 선수가 조금 좋아 보이는데요. 김다영 선수 이번에는 김다영 선수가 뭔가를 시도하죠. 지금 우아기는 귀 자체로는 살 수는 없는 거죠. 네, 이쪽 우아기를 하나 붙여두고 들어갔는데 귀에서만 보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쪽을 침입해서 지금 일단 이곳 붙이는 것을 노리고 흑이 받으면 그다음에 이 백도가 이 백도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0초. 한눈에는 하나, 뭔가가 보이진 않습니다. 셋, 넷, 5, 6, 7, 8, 9. 지금 치받으면 박지은 선수는 뭐 이런 곳에 젖히는 것을 좀 염려한 것 같네요. 이곳을 백이 하나, 붙이면 둘, 셋, 넷, 치받아서 5.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조금 당하긴 당하죠. 네, 이 정도만 해두고 다시 큰 곳 들어가죠. 글쎄, 박지은 선수가 치받을 수 있다면 이곳을 치받는 것이 좋았는데 형세를 30초. 유리하다고 본 하나, 것일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수가 난다고 본 셋, 것일지 조금은 온순한 방향으로 다섯. 지켰습니다. 6, 7, 8, 9. 네, 박지은 선수가 상대를 지키고 상대를 한번 딱 째려봅니다. 이곳이 보기보다는 좋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백이 침입한다면 흑은 뒤쪽으로 받아야 되는 형태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를 침입하고
이렇게 밀고 나왔을 때 흑은 여기를 이어야 합니다. 씹으면 이어야죠. 지금 안에서 못 살아 있고 중앙으로 나오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 쪽에 백의 두터움이 30초. 기다리고 있어서 하나, 흑이 괴롭습니다. 둘, 셋, 그래서 항상 여기를 넷, 침입하면 흑은 다섯, 뒤쪽을 보호해야 여섯, 되는 그런 일곱, 상황이었고 여덟, 그렇게 본다면 아홉, 이쪽을 지킨 것이 열. 단순히 번 집을 남았습니다.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받던 흑도를 지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백의 중앙도 좀 견제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중앙 쪽 승부예요. 30초. 지금 하나, 이쪽에서 둘, 이쪽에 걸친 백의 셋, 모양에서 어느 넷, 정도까지 다섯, 집 모양을 확보할 여섯, 수 있을지 전혀 일곱, 감이 오질 않습니다. 여덟, 그런데 거기 뜁니까? 그럼 두려면 차라리 네, 3-3보다는 이쪽 뛰는 것이 나아 보이는데요. 쪽을 파네요. 그럼 중앙 쪽은 흑이 먼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중앙 쪽을 흑이 먼저 갈 수가 있고 박지은 선수도 30초. 시선은 하나, 중앙과 우변 둘, 쪽을 향하고 셋.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김다영 선수가 중앙 쪽을 경영하면서 이제 그쪽의 모양을 키우고 승부를 내기보다는 아예 실리로 돌아서고 상대가 중앙 집 모양을 깰 때 계속 백은 발빠르게 실리를 차지하면서 집을 추격하겠다는 생각이네요. 도대체 어느 정도 선까지 지워가야 될까요? 30초. 하나, 지금은 뭐 둘, 집 모양을 지어갈 셋, 수도 있고 넷, 다섯, 제가 여섯, 흑이면 일곱, 이런 데 붙이는 여덟, 것도 좀 생각을 아홉. 해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킵니까? 아, 아예 노골적으로 지켜버렸습니다. 잘 떠오르는 수는 아니었죠. 지금 박지은 선수는 어차피 백이 한 번 지키는 것 가지고는 중앙 쪽에 완벽하게 봉쇄가 되진 않는다는 뜻이고 이쪽 부분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조여 붙이는 수법도 있고 뭐 이런 곳에 붙이는 수도 있고 뒷맛이 나쁘다 30초. 보니까 일단은 하나, 그곳을 지켜두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김다현 선수가 실리로 큰 자리를 둔 거죠. 항상 흑이 여기를 내려서면 이 뛰는 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제 받는다고 치면 선수로 당했고요. 역끝내기 겸 지금 이 수 자체가 거의 선수성입니다. 자체로 그 수로 인해 여기를 끊어 잡는 수도 네, 이렇게 하면 거의 뭐 흑돌이 이제 위험해졌죠. 이런 수도 있었고 부분적으로도 이제 이쪽을 받으면 여기를 치받고 넘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30초. 예, 그런 하나, 의미에서 둘, 이쪽을 셋. 받아 주었습니다. 네. 한 자리였네요. 다섯, 그렇다면 이제 여섯, 김다영 선수도 일곱. 이 교환 자체가 득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흑이 내려선다면 선수로 끝내기가 가능한 자리였지만 지금은 한 점을 끊어 잡아도 백이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릴 수 있어서 후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교환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중앙 모양은 최대한으로 만들어 가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박지은 선수의 이 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좀 발이 느렸나요? 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김다영 선수도 지금 상대가 중앙 쪽을 도울 것을 생각하다가 한 템포 쉬었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 쪽 집 모양의 혼신의 힘을 다할 차례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박지은 선수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실리죠. 지금 이수도 그렇고 물론 이수가 이 붙이는 수를 보는 것이긴 합니다. 막으면 끊는 것을 노리고요. 이수. 백의 중앙 쪽 틀어막는 수와는 좀 대조적이죠. 흑은 계속 실리적인 수를. 김다영 선수는 중앙 쪽으로 향하는 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30초. 하나, 김다영 선수가 이기고 둘, 3-3 들어간 셋, 수는 넷, 좀 찬성하기 다섯, 어렵긴 합니다. 여섯, 일곱, 그 수와 이수의 교환이기는 여덟. 하였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이쪽 부근을 두면서 뭔가 중앙 쪽으로 좀 더 아. 두텁게 만들어 가는 게 어땠을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수는 선수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약간 애매하지만 선수성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을 두고 이제 흑도를 압박하는 순간 흑은 살려면 이곳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30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백돌이 둘, 여기 두 번이 오고 셋, 다음에 일선 내려서는 넷, 것까지가 선수거든요. 그럼 여섯, 이쪽 사활이 일곱, 굉장히 불안합니다. 뭐 여덟, 치중을 간다든지 아홉. 뭐 이곳을 붙인다든지 네, 이것은 흑도 좀 불안합니다. 네. 네, 실전에도 그래서 하변 쪽을 꽉 이어서 지켜두었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김다영 선수 지금 3-3을 들어간 것에 좀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일까요? 계속 상변 쪽을 선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중앙 쪽이 좀 얇긴 얇아요. 뭐 박지은 선수가 이런 곳을 우지끈 끊어갈 수도 있고 이쪽 부분으로 깨 들어가도 그렇고요. 그냥 받아줍니까? 잠깐 멈칫했는데요. 네, 30초. 받아준다면 뭐 백도 둘, 나를자를 안 할 셋. 이유는 없었죠. 넷, 다섯, 여섯. 네, 그리고 박지은 선수가 지금 받긴 받았는데 약간 불안하게 받았습니다. 나중에 여차하면 백이 이제 이런 곳 치중을 노릴 수도 있거든요. 이곳을 두는 순간 앞서 말씀드린 이쪽을 치중하고 밀어가는 수가 다시 부활을 하죠. 그러네요. 이 한 점이 하나, 바깥쪽으로 나오면 흑이 좀 괴롭고 셋, 네. 위로 네. 틀어 막아야 한다면 이제 치받아서 다섯, 이수법을 좀 여섯, 읽어 볼 수는 일곱,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백도 이렇게 두기 위해서는 좀 모험이긴 하니까 저는 이제 해설을 하니까 좀 쉽게 말하는데 대국자들은 쉽게 결행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한 번 더 중앙을 지켜가는데요. 네, 지금 이쪽을 두다 만 것이 김다영 선수가 여기를 찝으면 박지은 선수가 딱 여기까지만 해두고 손을 뺄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김다영 선수가 이쪽을 찝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여기를 끊어가도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단수 쳐서 언뜻 보면 이제 수가 난 듯 보이지만 재차 뒤에서 돌리고 네, 이곳을 단수 치고 장문으로 이제 덮어 씌우면 되게 똘똘 뭉쳐서 잡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수가 흑에 대한 아무런 영향력이 30초. 없다면 집으로만 하나, 본다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이제 이쪽을 두고 박지은 선수도 이 두 점을 잡기보다는 다른 곳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지은 선수가 선택하는 수들이 다 쉽게 두는 수거든요. 이 수도 그렇고 이 수도 그렇고 계속 좀 쉬운 선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박지은 선수가 지금 형세를 좀 낙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흑의 착수로만 본다면은 확실히 형세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만큼 좀 쉬운 선택을 계속하고 있는데 글쎄 한번 형세 판단을 해보죠. 30초. 좀 하나, 열집이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22집, 여덟, 40, 50. 한 60집 정도 흙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00은 10에 16, 27, 38, 대략 이제 100 모양이 이 정도 선으로 지어진다면 30초. 하나, 둘, 100도 한 60집 네. 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다섯, 집으로는 흙이 여섯. 앞서는 것이 없죠. 오히려 덤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이곳의 흙의 약간의 발전성이라던가 나중에 여기를 끊어가는 뒷맛 이런 것은 제가 뭐 크게 치진 않았습니다만 박지은 선수가 그렇게 낙관할 형세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제 흐름으로 대국자들은 판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속기 대국이기도 하고 스튜디오 대국이 좀 더 좀 정신이 없기 때문에 네. 하나, 이제 그런 면에서 흐름을 좀 짚어보면서 형세 판단하는 네. 경우가 많은데 다섯, 제가 볼 때 박지은 선수가 이 여섯, 부분에서는 원하는 대로 너무 처리가 잘 여덟, 되니까 아홉, 확실하게 우세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좀 형세를 유리하게 보고 좀 쉽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끊었네요. 네, 저곳을 끊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템포 빠르게 끊었어도 통렬한 자리였는데 지금은 여기를 젖히고 나서 끊었기 때문에 더 좋은 30초. 네, 하나, 백이 싸울 때에는 둘, 흙은 더 유리한 싸움으로 셋,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 여섯, 네, 김다영 선수가 그래서 버리네요. 이쪽을 두고 네, 아예 백도 이제 집으로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흐름은 박지은 선수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차이가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점을 잡아간다면 이곳에도 또 덤 정도 버는 거 아닐까요? 네, 덤보다도 더 벌죠. 30초. 하나, 둘, 네, 다시 개괄해 보면 네, 이곳과 이곳을 합쳐서 한 22집 정도 됩니다. 이곳은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붙여서 교환을 시키게 되겠고 30초. 하나, 둘, 흙집은 이른 집은 확보가 되어 있고 이른 집에 이제 이곳에서 불어날 여지가 되겠습니다. 백은 16집에 27, 36, 40, 60, 62, 63, 64, 65 여기까지 쳤을 때가 65이에요. 그럼 이제 백이 선수인 것과 흙의 이 두터움에서 집이 늘어날 여지를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30초. 그렇게 여유가 있어 둘, 보이지는 네. 않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제 흙이 다섯, 조금 좋아 보이는데요. 여섯, 차이가 일곱. 크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세한 바둑이 될 것 같아요. 박지은 선수가 두는 손길로는 굉장히 좀 방심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생각보다 승부는 미세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수 거북선의 김다영 선수와 충남 에스즈 골프의 박지은 선수가 2국 속기대국을 진행 중인데요. 과연 이 대국 결과는 어떤 식으로 끝이 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